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문화가 일상이 됐죠. 또 그렇다 보니까 고립된 감정이라든지 우울감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중요해진 시기인데요. 자, 이럴 때 미술 작품과 소통해보는 건 어떨까요? 톡톡동해인 오늘 이 시간 지친 삶을 어루만져 줄 뿐만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한 경주 출신 미술가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주에서 한 25년 정도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박수미입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작업을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뭔지 그런 고민을 하는 작업을 수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제 작품을 보고 거기서 자기의 이제 그 일상과 본인의 어떤 지나왔던 과거의 어떤 시점과 그렇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동해인 경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대미술가 박수미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직접 만나는 거는 처음인데 네. 구면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8월 달에 황남정미소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박수미 작가님 인터뷰도 저희가 요청을 드렸었고 저도 촬영을 하면서 언급을 좀 했었는데 잘 봤습니다. 예, 그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잘 봤다고 그 작가님 작품 재밌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방송 못 봤던 분들도 계시니까요. 떼창이었죠. 그 전시 소개 좀 해주세요. 떼창은 떼수건으로 재료를 사용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떼창은 뭐 같이 함께 노래하다는 뜻인데 예, 떼수건으로 이제 작업을 해서 삶에 이제 좀 긍정적인 태도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집에 걸려 있는 그런 떼수건이 어떻게 이제 변모를 해서 작품으로 또 완성이 되고 그런 걸 이제 관람을 하면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도 이제 작품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 그 떼수건 우리 보통 이태리 타올이라고 하는데 이태리 타올. 얘네가 사실은 원래 자기 자리라고 하면은 보통은 목욕탕, 욕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작가님의 손을 거치면서 작품으로 이렇게 승화가 돼서 관객들 반응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관객들 반응은 되게 좀 신선하다는 반응이 많았던 것 같고 일단 색감이 굉장히 화려하고 또 흔히 알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구체적이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쉬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인물을 표현한 작품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람 얼굴이 아니더라도 친구들끼리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건 내 표정 같다, 이건 내 얼굴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재밌었고 그 의도한 바대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재미있게 전시 관람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어떤 걸로 주로 작품을 하셨어요? 제가 한국화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예전에는 이제 뭐 채색화, 수묵화부터 시작을 했었고 떼수건 작업 직전에는 한지를 꼬아서 붙이는 입체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착안을 하신 거예요? 경주, 이게 좀 시간이 오래된 이야기인데 경주에 뭐 경북창작미술협회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2번 전시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테마전으로 주제를 가지고 전시하는 게 있고 한 번은 이제 정기전이 있는데 그 테마가 매년 바뀌거든요. 근데 어느 해 테마가 물이라는 그 주제로 이제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물이라고 하면 흔히 호수나 바다나 뭐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물이라는 거 어떻게 해석을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속에서 이렇게 쏟아지는 폭포 같은 거 이제 이렇게 구토 같은 걸로 이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표현을 하려니 제가 생각하는 거에서 이렇게 너무 이제 한계가 느껴져서 다른 재료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화실을 운영을 하면서
전단지를 만든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한번 돌리고 나니까 이렇게 많이 남더라고요. 그 전단지를 잘라서 이렇게 꽈서 붙였더니 좀 그 통일된 이미지가 있고 입체적으로 좀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종이 작업을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전단지를 뭐 마트나 다른 신문 간지 같은 걸로 사용을 했는데 색이 너무 많으니까 어지럽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지를 발견을 하게 된 거죠. 흔히 한국화를 했으니까 한지가 또 저한테 익숙했고 또 한지가 주는 그 은은한 그런 매력과 강한 매력이 같이 있는 좋은 재료인 것 같아서 이제 한지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작업 스타일이 그동안 보면 좀 많이 바뀌긴 하신 것 같아요. 한국화 하시다가 또 꽃 그림을 또 한참 많이 그리시기도 네네네.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한지를 꼬아서 네네. 만드는 작품도 하셨고 떼창 이런 전시도 하셨고 계속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좀 힘들지 않아요? 처음 변화가 됐던 게 대학교에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전시라든지 과제가 있을 때 친구들끼리 실기실에 앉아가지고 종이를 묻혀놓고 그 다음 하는 작업이 사진을 뒤지는 거였어요. 내가 찍은 사진들, 풍경, 인물 이런 것들을 사진을 3, 4, 5 둘러 앉아가지고 막 찾는 거죠. 뭘 그릴까. 그렇게 찾다가 내가 찍은 사진에서 발견을 못하면 잡지까지 막 뒤지고 그런 저를 발견하면서 순간 이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사진이 없으면 작업을 못한다는 그 너무 이제 반성이 많이 됐던 거죠. 그래서 대학교 4년이나 공부를 했는데 내가 어떤 소재가 없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못 그린다는 거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진을 빼고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 그러면 이제 내 안에를 좀 더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자화상을 그리면서 이제 들여다보기라는 시리즈로 작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 작업을 한참 하다 보니까 저는 제 안에 뭔가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설마요. 이제 들여다보면 볼수록 아, 차 있는 게 너무 없구나. 그래서 할 이야기가 없었구나. 그래서 자꾸 외부에서 찾는 거구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작업이 변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졸업을 하고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어느 순간 이제 좀 지겨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들여다봤을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이렇게 자기를 너무 이제 못난 모습, 그 인정하는 게 들여다보는 작업의 시작이니까. 그러면서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때부터 풍경이나 자연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아, 이렇게 좋은 소재가 주위에 늘 있었는데, 그걸 이제 지금까지 못 봐왔던 거, 그런 게 좀 이제 후회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꽃을 그리고 자연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아름답고 예쁜 모습 그런 걸 그리기보다는 자료를 이제 밑에 마띠에르를 좀 더 세게 둔다든지 좀 일그러뜨린다든지 아니면 클로즈업 해가지고 뭐 크게 그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었죠. 근데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이제 꽃그림 작가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아, 이건 이제 너무 안주했구나. 그래서 이제 다르게 또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로 작업을 하셨던 이유는 본인의 내면의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그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아, 너무 정리 잘해주셨어요. 저도 못 찾으셨네. 말씀 들어보니까 아, 그런 과정이었구나라는 네네. 생각을 하게 네네. 되는데 Picture perfect silver screen. Walk on over, talk to me. Brightest smile I'd ever seen. 작가로서 자신만의 이런 캐릭터도 잘 구축을 하시면서 새로운 시도들도 끊임없이 하시고 그런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참 멋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보니까 또 지역에서 네. 로컬 크리에이터로 또 네, 엄청 네.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네. 경주에서만 볼 수 있는 굿즈를 제작을 하셨다고 하던데 그거는 어떤 건가요? 경주서 작업을 하면서 경주에 놀러 왔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기념적인 그런 아트 상품이 많이 이제 부족하다는 맞아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선정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이번에 떼창 직전에 전시했던 게
한지로 꼰 작품인데 삶을 추다라는 주제로 이제 네. 전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소재가 신라 토우를 가지고 작업을 한 거였어요. 그 경주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내가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 이런 고민을 할 때 그 박물관에서 신라 토우가 굉장히 작은 그 항아리나 이런 데 붙여져 네네. 있던 작은 그 물건들인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 못생기고 뭉뚱하고 대충대충 만들어졌는데 그 삶을 즐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삶을 살 때 굉장히 뭐 삶을 이겨야 되고 삶을 견디고 삶을 해치고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행복을 추구하는 삶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삶과 행복이 이제 분리된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삶은 그 행복을 쫓기 위해서 늘 이제 고군분투해야 되는 일상 뭐 그런 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 네. 그 토우를 발견하고는 되게 이제 삶 자체가 재미있게 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1000년,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고장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왜 일상이 저렇게 재밌었을까? 뭐가 달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삶을 추다라는 거. 그러니까 삶 자체가 행복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으면서 그걸로 이제 그 토우로 이제 아트 상품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토우를 보면은 사람들의 일상, 이게 춤추고 노래하고 뭐 사랑을 나누고 뭐 일하고 또 예의를 가르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토우의 모양도 있었고 또 동물 토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개나 고양이나 또 후투티, 새 같은 그런 동물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거를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 경주는 또 그 왕족과 어떤 불교의 그 문화재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서민 문화를 대표하는 게 또 신라 토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랑 가장 가까운 모습이고 그래서 그 아트 상품에 토우를 드로잉한 것들로 디자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상품도 다양하더라고요. 손수건도 있고 에코백도 있고 필통도 있고 좀 탐나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아직도 어떤 작가의 작품을 구입을 하고 소장을 하는 네네. 거는 좀 문턱이 높아요. 근데 이런 굿즈 같은 게 있으면 훨씬 더 손쉽게 네. 또 작가의 작품을 소장한다는 이런 의미도 좋고 경주에서만 구할 수 있는 네. 또 귀한 기념품으로서 의미도 크고 참 좋은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리고 토우를 주제로 이렇게 뭘 굿즈를 만들고 이런 거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네. 경주하면 유명한 게 워낙 많아서요. 뭐 일단은 뭐 첨성대 불국사, 뭐 다보탑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유명한 것들을 놔두고 오히려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는, 잊기 쉬운 토우를 모티브로 삼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토우가 가장 경주는 워낙 산재에 있는 문화재가 너무 많다 네. 보니까 사실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그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경주에서 작업한다는 게 굉장히 좀 자긍심이랄까 이런 것도 있지만 늘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 왜냐하면 너무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아직도 신라 내가 뭘 해도 저걸 못 이겨 네, 이런 거. 신라를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발굴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이 있고 근데 그런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나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이미 다 해놨는데 박물관에 가면 늘 느끼는 거거든요. 늘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늘 셈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지금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박물관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무심하게 던졌는데 이렇게 세련되게 나올 수 있을까. 이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지금 가도 감탄하게 되는 그 욕심 없이 그려지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이제 그 감탄을 하게 되고 작업하는데 어려움과 어떤 자긍심과 두 가지가 이제 병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완벽한 문화재들을 보다가 신라 토우는 팔도 부서지고 얼굴도 대충 만들어지고 뭐 그렇게 이걸 잘 만들어서 누구한테 보여줘야지 하는 그런 작품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도공들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무심하게 빚은 게 이렇게 그러게요. 재미있을까? 그다음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을 했을까? 그런 거에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신라 토우는 흙으로 구웠기 때문에 검은 잿빛이거든요. 잿빛이 많고 굉장히 사이즈가 작고 흔히 볼 수 없고 자꾸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일상과 이 서민들과 가장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우를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야. 누가 발견하기 전에 제가 먼저 그러게요. 하고 싶었어요. 처음이 너무 많은데요. 지금 우리 박수미 작가님의 작품들 이야기를 보면 떼창도 그렇고요. 지금 토를 모티브로 한 굿즈 제작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상관이 없는 이런 작품 경향인 것 같기도 한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또 같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재료를 작업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는 계속 자기를 찾는 거거든 결국은. 어디에서 나를 발견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계속 고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사는 게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나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이걸 좀 제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극복한다기보다는 이걸 받아들이고 잘 살아갈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토우를 보면서 난 이렇게 어려운데 너네도 왜 이렇게 재미있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뭘까? 이분들은 뭐가 그렇게 재밌었을까? 그건 결국 이제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삶을 추다도 나왔고 떼창도 같은 맥락인 거죠. 그냥 재료가 어느 날 이 떼수건이라는 재료가 눈에 들어왔고 그걸로 또 우리 삶을 또 이야기하고 싶었고 같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특별하게 뭐 이 재료를 찾아서 내가 이렇게 표현해야지 하는 것보단 그런 맥락이 같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소재를 통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또 발견하고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아까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경주에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빛나는 문화 유적들을 보면서 일견 이제 열등감도 느껴진다. 예술가로서 그런 말씀은 하셨지만 분명히 그 경주 출신 예술가들만의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신라의 피를 받은 자손들이어서 그런지 뭔가 약간 그 DNA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늘 하는데요. 분명히 영향을 받으셨겠죠? 이 천년의 신라 문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고향이고 계속 여기에서 이제 자라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경주에 어떤 걸 이야기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한 2, 3년 전에 제가 서울에 어떤 갤러리를 갔다가 경주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경주의 이야기를 어떤 걸 하냐 아니면 경주에 어떤 이야기를 하지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좀 충격받았던 게 왜 서울에서 작업하는 사람한테 서울이 어떤 영향을 줬냐는 이야기를 할까 과연? 서울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작품 속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나 이런 질문을 안 받을 것 같은데 경주에서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경주가 어떤 영향을 주고 경주에 어떤 이야기를 네가 할 수 있냐 질문을 제가 몇 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놀랐어요. 왜 경주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나? 그럼 나 경주 작가라는 거에 왜 경주가 꼭 꼬리표처럼 붙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경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라면 기대 그렇죠. 아니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경주에 대한 환상이 이미지 크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투영하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은 나는 내 얘기를 지금까지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경주가 없었구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경주 이야기가 뭘까? 그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라 토우 삶을 추다가 나왔던 거고.
고민을 하게 되면서 경주의 풍경과 문화재와 그릴 수 있는 게 너무나 이제 많죠. 근데 그걸 그 외형적인 어떤 경주의 이미지를 그리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 또 그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됐고, 결국은 이 외형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정신성이랄까, 그 표현을 하고자 했던 그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어떤 움직임, 정신적인 어떤 마음, 이런 걸 찾아야 될 정체성, 이런 걸 찾아야 될 텐데 나는 여기서 뭘 찾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라토우 보면서 이제 삶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 이런 게 경주에 있지 않나. 그다음에 여유로운 거, 이렇게 화려하지만 이렇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 여유로움, 이런 걸 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럼 경주가 나한테 준 게 무엇인지 그걸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솔직한 말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분명히 뭐 경주의 딸이니까 어떤 내재된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말씀, 스스로 발견하고자 노력한다는 말씀 참 좋았고요. I lost touch with all my friends. I'm in bed by 10 p.m. I have no social stamina. I cancel on all my plans. I commit then I don't. 선생님 작품은 좋은 점이 소재를 조금 친숙한 걸 쓰셔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감상도 편하고 뭔가 밝은 느낌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미술 하면 좀 어렵거든요. 네. 어렵다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맞아. 보기도 전부터. 네네네. 미술관을 가기도 전부터 뭐 좀 공부하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떨까요? 관객이 작품을 보고 느끼는 감정 그리고 그 작가가 작품에서 의도하고자 했던 메시지 어떤 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현대 미술이 원래부터 있었던 장르가 아니고 지금까지 뭐 동양화, 서양화 아니면 예전에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뭐 인상파, 추상화 뭐 이런 어떤 정의를 안에 들어야만 내가 이해를 하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정의를 알고 이걸 봤을 때 내가 받아들이는 게 편안하기 때문에 먼저 그걸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작업하는 현대미술은 아까 뭐 어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서 다른 재료를 썼고 설치 방법을 다르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걸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소재를 접합시키는 건데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게 더 어려운 것 같고 그걸 이제 현대미술 범주에 이제 넣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도 다른 작가들의 현대미술 어렵거든요. 그런가요? 네, 어렵죠. 그래서 전시장 가서 나만 이걸 못 알아보나. 어머, 정말요? 그럼요. 야, 네. 이거 신선한 발견인데요? 그래서 서로 가서 이게 도대체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결국은 그 작품, 물론 작가의 의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미술관을 가든 영화관을 가든 음악회를 가든 그 작가의 말을 들으러 가는 것보다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자기를 찾는 게 더 우선이거든요. 결국 사람은 다 내 위주기 때문에 내가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갖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자기가 그 자기 식대로 감상하는 게 1순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가의 그 말이나 작가 노트를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작가가 생각했던 게 이제 공통점이 있으면 이제 교감이 된 거고 또 아니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작가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신은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 없이 봤으면 좋겠어요. 재미없으면 없어도 괜찮고요. 우리가 영화를 가서 돈을 주고 영화를 보는데 어떤 영화는 되게 재미없어 하고 나오잖아요. 대신에 그 다음 영화를 또 보러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미술관, 전시관도 이번에 재미없고 내가 못 알아차리겠지만 다음 또 전시관을 가서 또
거기서 나는 뭘 발견할지 그런 걸 좀 찾는 편하게 찾는 계기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전시를 보러 가서요. 한 100점이 걸려 있는데 그중에 한 70점은 잘 이해가 안 되고 관심이 안 가요. 패스해도 됩니까? 아, 됩니다. 편안하게 됩니다, 패스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좀 자세히 보고. 그 개인전을 하게 되면 한 네. 20-30점이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열심히 관람하라고 말씀드리진 않거든요. 그냥 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걸 20번의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그 20번의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 중에서 두 가지가 나랑 비슷한 이야기가 있구나 했을 때 그 다른 건 뭐 30초 안에 지나가더라도 두 가지나 한 가지 정도의 이야기에 한 5분, 10분을 투자해서 그걸 관람을 하신다면 작가들은 그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안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자기 이야기를 이제 찾는 거죠. 어떤 색감이나 형태나 뭐 설치를 한 걸 보고 그냥 자기 이야기를 찾는 거죠. 어느 구석을 이렇게 찌르는 네. 그것만 있어도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작가랑 다른 이제 이야기가 소통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가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인데 그 질문에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또 학교 다닐 때 뭐 외워서 시험 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왠지 그 감상에도 정답이 있을 거라는 네. 또 고정관념들이 좀 많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좀 편안하게 내 느낌을 좀 믿어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또 편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Morning conversations and goodbye frustrations. The bed sheet smells like cold tobacco. I can still feel it in my swollen soul. 선생님 올해 전시도 꽤 많이 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바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책을 출간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책인가요? 책은 그 제가 그림을 그리고 거기 이제 단상 같은 걸 적은 글인데요. 예전에 이제 이 자료는 오래돼서 한 10여 년쯤 전부터 이제 그린 건데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스케치를 하거나 드로잉을 한 거에다가 그때 감상을 이제 이렇게 적은 글이에요. 그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조카가 처음 2002년에 태어났을 때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되게 신기하고 좀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끊임없이 뒤집기를 연습한다든가 넘어져도 다시 이제 일어나서 걷는 연습을 한다든가 그런 게 이제 너무 재밌었고 또 말문이 트이면서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게 너무 이제 재밌어가지고 그 잊어버리기 전에 좀 적어야 되겠다, 기록해야 되겠다. 왜냐면 키우는 엄마나 주변에 자기 부모들은 그 정신없어서 그걸 기억을 못하니까 언제가 이야기해줘야지 생각하면서 이제 그 에피소드를 그리고 이제 적기 시작했던 게 이 애 이야기보다 이제 주변에 또 지인을 만나서 대화했을 때 여행을 가서 또 느끼는 단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경주신문에 어떤 연재로 한 3년 정도 연재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언젠가는 책으로 한번 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기회가 돼서 그거를 이제 모았던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전시했던 작품이 아니라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스케치 같은 건가요? 작은 드로잉북이나 엽서 같은 데 이제 그렸던 작은 거예요. 그래서 책도 작게 핸드북처럼 그렇게 묶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깰바자의 만년필이라고. 게으른. 네. 깰봤다가 이제 게으르다인데 거기 이제 깰바자 그래서 이제 게으른 사람이 만년필로 그린 그런 이제 단상을 적은 거죠. 네. 아니 우리 박수미 선생님은 장명 센스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책 제목도 그렇고 기존의 전시 제목들도 떼창 이런 것들도 중의적인 의미를 잘 담아서 삶을 추다도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그 전시 주제를 정하는 게 되게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딱 명확하게 나왔을 때 그렇죠. 작품을 좀 더 이렇게 그럼요.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고민하는 시간도 힘들지 않으신가 봐요. 힘들죠.
그 제가 뭐가 있다고 그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늘 아까 얘기했지만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가 이게 탁 걸렸을 때 집중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이게 필연적으로 뭔가 마음에서 이게 필연적인 그게 나와야 네. 이게 뭔가 구체적인 걸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게 힘들지만 그 시간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가 딱 발견이 됐을 때, 나왔을 때, 그때부터는 되게 이제 좋죠.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나온 주제를 어떻게 작업을 할까. 작업하는 시간은 굉장히 설레는 시간이에요. 그렇군요. 이번에 내신 책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약간 새로운 작업이니까 이것도요. 네네. 어떤 모습일지 저도 꼭 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계셔서 앞으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되는데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지금 제일 좋은 계획은 지치지 않고 꾸준히 이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유명해져가지고 뭐 좋은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우면 좋겠지만, 늘 이제 작가들이 경주 특히 이렇게 소도시에서 작업하는 작가들은 굉장히 이제 스스로 지치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자극이 적고 또 어떤 작품을 냈을 때 피드백이 사실은 적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뭐 활동을 해 나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혼자 또 정리를 어느 순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힘을 또 내야 되고 그런 일상의 반복이거든요. 거기서 지치지 않고 또 재밌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저도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계속 작품 활동을 하고 싶다는 계획. 그게 제일 중요하죠. 뭐 사실은 작가로서 오래오래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미술 많은 분들이 참 어렵게 생각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특히 우리 선생님 작품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친절한 느낌이 있어서 특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신을 찾아가는 작업이라고 하셨지만 그런 새로운 시도들도 너무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요. 앞으로 더 왕성한 활동해 주시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